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저희 숨마실 TV에서 산림 정책제도, 또 지원사업, 또 관련 정보들을 방송을 많이 해드렸고요. 얼마 전에 2024년 달라지는 산림제도에서 방송한 이후로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구독도 하시고 또 시청도 하시고 댓글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어떤 시청자분께서 좋은 정보는 상당히 감사한데 이 제도의 적용 시점,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는지 아니면 또 적용 시점이 다른지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전번했던 방송 내용과 또 제가 보완된 내용 그리고 적용 시점까지 제가 정리를 해서 오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모들께서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또 관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발전이 많아질 거라는 그런 예측도 되는 것이죠. 제 바이오로 산림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가 목전에 두고 있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산림청에서도 우리 이모님들 위해서 많은 제도를 보완하고 지원해주고 또 제도를 어떻게 6차 산업 또 산림소득과 관련된 쪽으로 많이 연관을 씌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모님들께서 이런 좋은 제도를 잘 노트하시고 또 항상 기억하시는 것이 산림 경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산림 분야 시정책제도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학교입니다. 전번에 달라지는 산림제도와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적용 시점과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정사항과 종전 달라지는 내용, 기대 효과, 그 다음 시행시기 이런 식으로 편집을 했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산림 인력은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제도 도입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신설입니다. 신설. 과거 있었던 제도가 아니고, 그래서 임업 분야 고용 허가제를 통한 저전문 외국 인력 1,000명을 최초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쑥가꾸기 등 육리법, 목재 수확 등 목재 생산업, 임업 종묘산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 해당되고요. 실제로 보면은 요즘 임업 관련도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임업이나 농업이나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인력 수요에 많은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임업도 외국인을 고용해야 되겠다, 그런 제도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대 효과로서는 인구 감소 산촌 고령화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인력난을 해소한다, 그런 취지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정의되냐 하면은 요걸 많이 물으셨어요. 저한테 2024년 7월부터입니다. 7월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당장 시행했는 줄 알고 이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전화도 하시고 또 메일도 오시고 이래서 저도 이제 정확하게 확인한 결과 이런 시행 시기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부터 여기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도입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 직불제, 농업 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을 개선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임업 생산업 직불금 주업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경영 면적을 3헥타에서 1헥타로 완화했죠. 그리고 임수화물 판매액을 어떻게 1,600만원에서 900만원, 경영 투입비를 8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주업 기준을 완화했죠. 이것은 주업 기준입니다. 주업 기준. 그 다음에 기대 효과는 임업직불금 수혜자를 확대할 수 있겠죠. 그동안 주업 기준에 막혀서 이러한 주업 기준에 막혀서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 2024년 4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소규모 인가 직불금 지급 단가 향상인데요. 요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120만원인데 130만원으로 이렇게 향상을 했고요. 당연히 임업인의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4월달부터 시행입니다. 4월달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산림소득 임산물 생산 자금로 완전 확보죠.
요것은 이제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지원 시 이제 포장이 그동안 지원이 불가했는데 작업로 지원 시 포장을 하는 경우에 위험구간 일부 포장을 지원 허용했습니다. 위험구간입니다. 위험구간. 산림경영 하다 보면 상당히 그 위험구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작업로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포장에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험구간 작업로 포장 지원으로서 유법 현장의 안전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요건 언제부터 시행? 2024년 1월부터 벌써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산림소득 임업인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이것은 산림경영관리사죠. 여러분들 그 산림경영관리사를 웬만한 산림경영 계획서를 내시고 산림경영을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씩 갖고 계실 텐데, 이제까지는 이 산림경영사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원에 추구하고 임업인의 요구도가 높은 관리사 지원 확대로 임업활동을 효율화시킨다는 것이 목적이 되었고, 이것은 1월달부터 2024년 1월달부터 시행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산림소득 육림법에 종사하는 임업인 지원 확대. 이거는 굴착기 지원으로 당기소득 임산물 재배자의 하나의 지원을 하고, 육림법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굴착기를 지원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육림법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도 굴착기, 포크레인을 지원 확대로 육림업 경영 활성화에 이도한다. 그렇게 정해졌고, 이것도 역시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1월부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육림업 하시는 분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산림소득 임산물 생산업 관해 경작자 지원 확대. 요거는 관해, 그러니까 시도 위에, 관할 시도 외에 다른 시도에 거주하시는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해 시도 경작자에 대한 사업 신청이 시군구 및 선정에 대한 차별을 그동안 좀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관해 경작자라도 차별하지 않겠다. 그래서 동등한 지원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월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임업인 기반 조성 사업 지원 요건 강화인데요. 자, 전문임업인 기반 조성 사업 지원 자격 3년 이내 12시간 교육이 필요했고, 임업 분야 국가자격증 보유 시 교육이 수 면제인데 이렇게 되고, 정책자금 대출 받기 위해서 필요수 교육 이수를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 1월달부터 시행됐다. 그 다음에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임업 분야 자격증 확대죠. 버스 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정책자금 대출 시 가산점 미부여 그렇게 되는데, 이제 버스 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정책자금 대출 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뜻이고요. 자, 버스 산업기사, 버스 종기능사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재배 관련 임업인에게 가산점 부여로서 임산 버스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묘목이나 조경수 등 다 임산물 생산자 외의 형평성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동안 좀 묘목이나 조경수 쪽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자격증 소지자에게 우대를 해주고 가산점을 줬는데 버섯은 빠졌다. 그런 뜻이 되겠죠. 역시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인데요. 이것도 역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도의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것을 이제 석재사업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석재산업지구 지정 신청 가능도록 확대했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핵심 이해 당사자인 석재사업자가 지정 과정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보존과 개발이 조화되는 석재산업진흥지구 계획이 가능해졌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올 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2월부터 참고하시고, 그 다음 산림과학 R&D 성과평가, 그리고 이것은 이제 중과평가 시
미흡 등급 사업소를 30% 이상으로 공고가 되었었는데 이것을 중과평가 시 미흡 등급 사업소를 20% 이하로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부실을 방지하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상위 등급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도록 그렇게 가능하도록 만들었고요. 이것도 역시 24년 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그 산림과학 고유 R&D 과제 선정 집행 평가 등 전주기 관리 체제 개선인데요. 신규 과제 선정은 이제 기획 1월 설계 계획 검토 9월 설계 심의 이제 2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신규 과제 선정이 1월 설계 계획 검토 6월 그다음에 설계 심의가 6월 9월 이렇게 되고 있고요. 좀 빨라졌죠. 그리고 신규 과제 검토를 강화하고 정책부서 의견 반영 기회 확대 및 전문위원 의견을 반영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월부터 시행이 되었다. 그 다음에 산림과학 역시 주력 R&D 과제 선정 집행평가 및 전주기 관리 방법 개선편인데요. 이건 산림과학 기술정보 서비스 그동안 FDIS 활용만 했죠. FDIS 이것을 이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IRIS라고 그러죠. 이것을 활용하고 FDIS를 폐기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산림 분야도 FDIS만 그렇게 별도로 관리를 하고 R&D를 지원하고 과제를 주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제 범국처 농업 쪽에는 벌써 이 IRS를 통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산림 부분이 빠졌는데 앞으로 산림 부분도 IRS로 하겠다. 그리고 FDIS는 잠재적으로 폐기를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처 통합 플랫폼 활용으로 정부 활성화 강화 및 정성성 제고를 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2024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2024년 달라지는 산림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시행 시기와 관련돼서 다시 요청사항이 있어서 오늘은 관련 내용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삽입을 시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시행 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행 시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오늘 방송해 드렸습니다. 요 내용을 잘 보시고 관련된 임원들께서는 시행 시기에 맞춰서 본인의 사업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을 그때 활용하셔서 성공적인 산림 경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